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원료 부두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철을 만드는 원료인 철광석 가루 등이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든 것인데 이곳 해당 원료 부두에는 빗물 처리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원료 부두. 부두 바로 아래쪽 바닷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짙은 황토색 물질이 계속 바다로 흘러듭니다. 많은 비는 아닌데 그렇게 막 쏟아오더라고. 조금 왔는데 그냥 엉망을 만들어오더라고. 아, 이거 심각한 거구나. 유출된 물질은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하다가 떨어진 철광석과 가루들인데 부두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든 겁니다. 사흘 뒤 다시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인데도 부두 아래로 붉은 오염수가 흘러나왔고 오일 펜스를 지나 해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철광석이 섞인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 사이 50mm의 비가 내렸을 당시에도 철광석이 섞인 빗물이 유출됐습니다. 어민들은 광양제철소 측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라.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라. 오염수가 유출된 원인은 빗물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어진 6선석과 7선석은 빗물 처리 시설이 있지만 먼저 지은 5개 선석은 정화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부두가 노후된 탓에 선석 틈새로도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철광석과 가루가 광양만에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부두들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비가 왔을 때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우수관료를 통해서 가서 정화 처리 후 바다로 흘려보내야 돼. 광양제철소 측은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여전히 부산하면 자갈치 시장을 대표 관광지로 꼽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 시장 주변 바다 수질이 심상치 않습니다. 악취에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빠진 건지 최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시장인 부산 자갈치 시장. 전국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즐겨 찾는 부산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바닷가로 왔더만은 아주 냄새가 흉악하게 사람 코를 찌르는 어떤 그런 악취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자갈치 시장 주변 바닷물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입니다. 이 방류구를 통해 보수천이 바다로 흘러드는데요. 이곳 주변 수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곳에서 퍼올린 바닷물의 수질은 생태 기반 해수 수질 기준 4등급으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남부민 어촌교의 전면 해역에도 역시 오염의 의심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해서 9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갈치 앞바다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뭘까? 원도 시민 중구와 서구에는 오수가 빗물과 함께 모이는 함유식 하수관로가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오수가 넘치면서 보수천으로 흘러드는데 이 오염된 보수천이 자갈치 시장 주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 걸러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주변 선박에서 생기는 공해도 바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 산하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남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양 수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각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자갈치 시장이 관광 명소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되찾으려면 바다 수질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버려진 폐역으로 인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바다에서 자연 소멸하는 이른바 생분해 어구 보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59억 원을 투입하는데 정작 어민들은 사용을 꺼립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이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바다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들.
물고기를 죽이고 선박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생분해 어구.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이 친환경 어구,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취재 결과 부산에서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값이 싸지도 않고 성능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정말 좋은 치시지만 이게 생산성하고 연관이 되면 결국에는 못 씁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안 그래도 고기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분들은 2007년 처음 도입돼 2020년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생분해 어구의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나일론 그물을 이용하는 국내 연근해 어선 12,000여 척 중에서 생분해 그물을 쓰는 배는 약 600척, 5%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의 경우 생분해 그물을 만드는 국내 7개 업체 중 5곳이 집중돼 있지만 정작 현장 활용도는 바닥입니다. 나일론 그물값의 60% 수준으로 생분해 그물을 살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내구성도 나일론보다 튼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입니다. 어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 그리고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그리고 생산 단가 절감 그리고 제도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서 생분해 어구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어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4,100억 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제주 바다는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데다 경관적 가치도 뛰어난 청정 바다로 일컬어지는데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희귀 산호가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인 서귀포시 문섬 일대 바다. 20년 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빼어난 해양 생태계와 경관을 지키기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의 포획이나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바다 가운데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 보호구역 면적은 2.5% 수준인데 정작 생물종 다양성이 뛰어난 제주는 0.15%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어업과 관광 등 제주가 바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높은데 해안가 난개발과 오염물질 유입도 심각해지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바다가 이게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들어가는 게 좀 꺼려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양 레저 활동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구역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는 있지만 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실제로 쓰레기 수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이런 피드백 환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보존 효과를 평가하는. 제주도는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생태계 조사에도 나서는 한편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충분한 지원, 주민 지원 사업 보장과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어민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어업과도 공존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도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질적인 보전 대책이 뒤따라야 앞으로 지정 해역을 늘리고 제도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